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어테이블과 메이크를 연동해서 문자와 이메일 발송을 자동화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어테이블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한 조건이 성립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고객과의 예약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고객이 신청했을 때, 또는 관리자인 제가 체크를 했을 때 자동화의 준비가 되고요. 이런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정해진 전화번호로 또는 정해진 이메일로 제가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이메일이 발송되고 나면 이메일 발송 완료 체크하고, 문자를 보내고 나면 문자 발송 완료를 체크를 하고, 둘 다 완료가 되면은 이 전체 한 레코드가 자동화 처리가 완료되었다라는 거를 에어테이블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제피어로 자동화를 했었습니다. 제피어의 잽은 이렇게 생겼었고요. 에어테이블에서 새로운 레코드가 생겼다. 이걸 어떻게 감지했냐면 예약 확정이라는 요 필드 값에 클릭을 하면 여기 자동화 실행이라는 뷰에서 이 예약이 확정이라고 눌러진 레코드만 표시를 해줬고요. 요 자동화 실행이라는 이 뷰에 새로운 레코드가 나타나면 그거를 트리거로 삼아서 자동화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지메일 계정을 이용을 해서 이메일을 발송하는 단계를 실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솔라피라는 앱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누구누구님 예약 확정되었습니다. 날짜는 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는 자동화를 했고요. 이 두 개의 자동화 동작이 완료되고 나면 에어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업데이트를 해서 여기 문자 발송 완료, 이메일 발송 완료 두 개를 자동으로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함수에 의해서 문자, 이메일 둘 다 완료됐다는 이 필드가 체크가 되었고요. 이 필드가 체크가 되면 이 자동화 실행이라는 뷰에서는 조건에 의해서 문자, 이메일 완료 이 부분이 0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 자동화 실행이라는 뷰에서는 없어집니다. 즉 자동화가 완료되고 나면 자동화 실행이라는 이 뷰에서는 없애버리는 거죠. 자동화가 끝났으니까. 전체 데이터에서는 자동화가 끝나고 로직이 다 실행이 되었다라는 값들이 체크된 채로 이력이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아직 자동화 실행이 완료가 안 됐으면 이런 상태일 거고, 아로하라는 님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 자동화 실행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겠죠. 제피어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4칸으로 구성이 되었었고요. 오늘은 이거를 메이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이크로 만들면 똑같이 이렇게 4칸이 됩니다. 에어테이블 계정과 연동을 해서 서치 레코드 값을 읽어오고요. 그렇게 읽어온 값에 대해서 지메일 모듈을 불러서 이메일을 보내고요. 메이크에서도 똑같이 솔라피 모듈을 불러서 문자를 보내게 되고, 이 동작이 끝나고 나면 에어테이블에 레코드를 업데이트를 해서 자동화가 완료되었다라고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우선 에어테이블 계정을 열어주려면 에어테이블에서 PAT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만들어야 되고요. 에어테이블 디벨로퍼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고, 계정 누르고 어카운트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API 키는 24년 1월에 만료됩니다 라는 안내가 있고요. 우측에 Go to Developer Hub 라고 있죠. 이렇게 디벨로퍼스로 들어오면, 예전에는 API 키 하나 만들어서 모든 에어테이블에 있는 베이스에 접속을 했지만 이게 보안에 취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API 키 한 개만 노출이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안 돼 있고 바뀌었죠. 퍼스널 액세스 토큰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베이스 단위로 공개를 열어줄 수 있고요. 베이스 단위일 뿐만이 아니라 열어준 접속이 가능한 그 베이스에서 읽기 권한만 있다, 쓰기 권한만 있다, 이런 것까지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Create New 토큰을 눌러줍니다. 자, 이름을 써주고요. BAT 언더바 make airtable 이런 식으로 자신이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써주고요. 스콥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레코드에 대해서 리드 권한, 읽기 권한 주고요. 라이트 쓰기 권한도 주고요. 코멘트 같은 거는 제가 기능을 안 쓸 거기 때문에 레코드 코멘트에 대한 리드 라이트는 빼고, 스키마의 베이시스에 대한 리드 권한도 주고 베이시스에 대한 라이트 권한도 주겠습니다. 자, 베이스에 대해서 리드 라이트 할 수 있고 레코드에 대해서 리드 라이트 권한 좋습니다. 어떤 베이스에서 줄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문자, 이메일 자동화라는 이 베이스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만 권한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지정된 베이스에만 접속을 할 수 있는 PAT 퍼스널 액세스 토큰이 만들어지는 거죠. 크리에이트 토큰을 누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거를 복사를 해둡니다.
이 PAT 토큰 값을 줘가지고 메이크라는 업무 자동화 툴이 나의 에어테이블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어디에 접속할 수 있느냐? 지금 보셨던 내가 권한을 설정을 해준 요 베이스에 요 권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는 거죠. 메이크에서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모듈에 에어테이블을 만들고요. 에어테이블에서 서치 레코드를 찾아오겠다. 커넥션 타입은 에어테이블 토큰 or key라고 넣어주고요. 커넥션 네임은 내가 식별할 수 있는 적당한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토큰 타입은 퍼스널 액세스 토큰 요걸로 해주고요. 아까 발급받았던 PAT를 넣어줍니다. 세이브를 누릅니다. 이제 PAT가 인식이 되면서 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베이스를 눌러보시면 제가 권한을 허용을 해줬던 이 문자 이메일 자동화라는 베이스가 인식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테이블도 연락처 테이블 지정을 해줍니다. 문자 이메일 자동화라는 베이스 안에 연락처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뷰는 자동화 실행이라는 뷰를 읽어오면 되겠죠. 뷰는 자동화 실행이라는 뷰를 읽어오고요. 어떤 필드 값을 읽어올 것인가 체크 안 해서 일단 다 읽어오겠습니다. 놔두면은 모든 필드 값을 다 읽어옵니다. 리미트는 100개 정도 충분히 해놓고요. OK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고 run once 테스트를 한번 눌러봅니다. 이렇게 하나의 값이 뜨죠. 하나의 값을 읽어왔다. 이런 세팅 값을 넣어가지고 name, 아로하, 전화번호, 이메일, 문자 이메일 완료는 지금 0으로 돼 있고요. 예약 확정은 true로 체크돼 있고 레코드 아이디는 이거고 created time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읽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지메일을 걸어줄 차례이고요. 여기서 지메일 검색을 해주시면 지메일이 있고 샌더 이메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메일 계정을 연결해 줄 차례이고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여기 보시면 지메일 커넥션 하는 방법 궁금하면 온라인 헬프 눌러보세요.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메일 API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내가 자동화 이메일을 발송하는 도메인을 지메일을 쓸 거라면 이런 연결해주는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커넥션 만들기 누르고 커넥션 이름 넣어주고 사인인 위드 구글 요거 눌러주고 구글 콘솔 박스에 가가지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프로젝트 만들기 누르고 프로젝트 이름 넣고 복잡하죠? 네, API and Services 들어가서 Gmail API 선택하고 Gmail API에서 이런저런 권한 다 설정해주고 리다이렉트 URI는 요 주소를 넣어줘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복잡하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헤드를 누르면은 여기 이제 Show Advanced Settings를 눌러줘야 되고요. 커넥션 이름은 내가 식별할 수 있는 아무거나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을 넣고 나서 사인인을 해야 되고요. 이 클라이언트와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글 콘솔로 가야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콘솔이라고 검색을 하면 console.cloud.google.com 네, 여기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면 제가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등등 구글 관련해서 API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설정을 할 수 있는 콘솔 창이고요. 여기서 API 및 서비스 들어가시면 내가 기존에 발급받은 API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뜨고요.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지메일 API 하나 이렇게 새로 뜨죠.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시면 여기 새로 만들기가 뜰 겁니다.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 새 프로젝트 이렇게 말이죠. 만약에 API가 한 개라도 있으신 분은 이렇게 프로젝트 명이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여기다가 새로 새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프로젝트 이름에 Gmail Make Connection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Gmail Make Connection이라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Gmail Make Connection에 들어와서요. 사용 설정된 API 및 서비스로 들어가면 API 및 서비스 옆에 플러스 API 및 서비스 사용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고요. 어떤 API를 쓸 거냐를 골라라 하는 거고요. 여기에 Gmail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Gmail API 이렇게 뜨고요. 이걸 선택했습니다. Gmail API를 사용하겠다. 사용 누릅니다. 자, 그럼 Gmail API를 사용하겠다까지는 세팅을 했고요. 어떻게 사용할 건지 변수들에 대한 세팅이 더 필요합니다. OAuth 동의 화면으로 가봅니다. 자, 누가 사용할 거냐? 조직 내 사용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외부에 다른 앱이 호출을 해가지고 Gmail 기능을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눌러주고요. 만들기 합니다. 앱 이름은 my make
내가 알 수 있는 거 넣어주고요. 사용자 지원 이메일은 나의 구글 계정 넣어줍니다. 지금 요 클라우드 콘솔에 로그인 되어 있는 제 구글 계정이 자동 선택으로 뜨거든요. 예, 그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앱 도메인 이런 건 건너뛰면 되고요. 승인된 도메인 부분은 이 메이크 공식 홈의 설명 문서에서 보면 여기 make닷컴 하고 intergromet.com을 넣어주라고 되어 있죠. make닷컴 넣어주고요. 메이크의 옛날 이름인 intergromet.com 넣어줍니다. 메이크닷컴 하나만 넣어도 되더라고요. 개발자 연락처 주소는 본인 이메일 주소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저장 후 계속. 자, 다음 단계로 넘어왔고요. 권한을 허용할 범위를 추가해 줍니다. 뭐가 엄청 많죠? 여기 필터 옆부분에 Gmail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Gmail이 필터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mail.google.com 요 도메인 권한 허락해주고요. Gmail 수정, Gmail 컴포즈 작성, Gmail 애도 넘어가고 Gmail read only, Gmail 메타데이터, Gmail 인서트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요. send labels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어떤 권한을 줘야 되는지도 이렇게 공식 문서에서 나옵니다. mail.google.com labels, send, read only, compose, insert, modify, metadata 이만큼을 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누를게요. 자, 스코업에 대해서 추가를 쭉 해줬고요. 저장 후 계속 누릅니다. 자, 테스트 사용자를 추가해달라고 하네요. add users 눌러가지고 테스트 사용자도 본인 지메일 계정 그대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 계속 할게요. 자, 이제 OOS 동의 화면을 모두 작성을 했고요.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눌러줍니다. 자, 이제 동의는 다 끝났으니까 메이크에서 지메일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증 정보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눌러주고요. OS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만들겠다 선택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유형은 메이크 사이트가 웹에서 돌아가면서 호출할 거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해주고요. 이름은 메이크 앤 지메일 역시나 본인이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승인된 리디렉션 URI 이 부분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공식 문서에 보면 승인된 리디렉션 URI를 지메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거 https intergromet.com os cb google restricted 요거를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승인된 리디렉션 URI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만들기를 누릅니다. 짜잔 만들어졌죠. 여기 클라이언트 I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클라이언트 ID고요. 이거 복사 요 키 누르시면 복사되고요.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 부분도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거 복사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ID 복사해서 메이크 설정해서 여기 ID 넣어주시고요. 여기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 부분 복사해서 비밀번호 시크릿 넣어주시고 그 다음 사인인 위드 구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서 구글에서 권한을 설정을 해주고 있고요. 본인 이메일 주소 선택을 해주시면은 액세스 권한을 계속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요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요. 권한 줄 겁니까? 계속 눌러줍니다. 자, 액세스 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지메일에서 모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작성하고 전송하고 영구 삭제할 수 있다. 권한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 눌러주죠. 됐죠? 계정이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테이블에서 아까 데이터를 읽어왔고요. 지메일에서 누구에게 보낼 거냐? to를 설정할 차례죠. 매핑하겠다 눌러주고요. to 누구냐? 네임. 요 분에게 보내면 됩니까? 아니죠. 네임이 아니고 이메일을 보내야 되죠. 이메일 주소 넣어줍니다. 제피어도 그랬지만 메이크도 앞쪽에 있는 모듈에서 읽어드렸던 데이터 그리고 만들었던 데이터 다른 데서 가져온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뒷단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테이블에서 읽어왔던 이메일 주소를 여기 뒷단계인 지메일 보내는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메일의 제목, 서브젝트 뭘로 할까요? 사람 이름 불러주면서 누구누구님 예약 확정 안내입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메일 본문 누구누구님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날짜는 여기 데이트 날짜입니다. 이렇게만 메일을 보내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첨부 파일 필드가 있었다면 첨부 파일을 매핑으로 해가지고 그 필드명을 지정을 해주면 첨부 파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메일을 보내는 부분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수신 이메일 주소가 제 회사 업무 메일 주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메일이거든요. 지금 받은 편지함의 최근 게
워드프레스인데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run once 에어테이블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 한 개 했고요. 그 다음 지메일에서 샌드 이메일 하는 거 한 개 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컨텐트 이렇게 작성이 되고 서브젝트 이렇게 작성이 되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메일 함으로 가보면 받은 편지함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왔죠. 아로하님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날짜는 요때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받는 사람 제 이메일 주소고 보낸 사람 메일 주소는 저의 지메일 계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지메일이 잘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모듈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솔라피도 있습니다. 솔라피도 있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솔라피가 바로 들어와 있고요. 샌더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 보내겠다. 이거 눌러줍니다. 여기 계정 연결 눌러보면은 어드밴스드 세팅 누르면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 또 있죠. 구글처럼 엄청 고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라피는 이 공식 벤더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어드밴스드 세팅스 이거 안 켜고요. 그냥 이대로 그대로 세이브해서 연결을 시도하면 이렇게 권한을 허락해 달라는 팝업이 뜹니다. 솔라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메이크가 들어와가지고 주소록도 뒤져보고 문자 보내고 이런 거 해도 되겠냐고 권한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몇 번 눌러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저의 솔라피 계정이 연결이 잘 되었고요. 솔라피 계정을 잘 찾는 이유는 제가 솔라피에 지금 사이트 접속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한 채로 메이크에서 솔라피 계정 연결하는 시도를 하면은 지금 제가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계정을 식별하면서 자, 여기 권한 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눌러서 설정이 끝났고요. 솔라피 계정이 잘 연결되고 나면 솔라피의 기능인 수신번호, 발신번호, 내용 이런 창들이 뜹니다. 마찬가지 수신번호는 앞에서 받았던 고객 전화번호 넣어주고요. 발신번호는 누구 번호를 띄울 거냐? 이게 제 번호만 뜹니다. 솔라피에서는 스팸 문자 같은 거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못하고요. 솔라피에 등록되어 있는 제 계정에 들어가 있는 제 전화번호로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밑에 안내가 나오죠. 솔라피에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만 사용 가능. 내용은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누구누구님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날짜는 데이트입니다.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문자 제목 필요하면 넣으면 되고요.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보내볼까요? 데이터 한 개 잘 읽어오니까 run once 하면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낼 겁니다. 자, 문자 보내기 전에 자 23년 5월 11일 이후 제 폰번호에서 온 문자는 다 지웠고요. 이 상태에서 run once 해보겠습니다. 에어테이블에서 다시 데이터를 하나 읽어왔고요. 지메일 하나 발송 성공했고 솔라피 문자 발송 하나 성공했죠. 이메일부터 먼저 보면요. 받은 편지함 다시 눌러보면 이렇게 아까 지메일만 세팅했을 때 받았던 이메일이 하나 있고 이번에 솔라피 문자까지 세팅한 다음에 다시 실행하니까 한 번 더 실행돼서 이렇게 또 날아왔죠. 그리고 제 폰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지금 시간 5월 7일 화요일 오전 1시 2분 문자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세팅한 문자 그대로 들어왔죠. 이 이후 단계는 쉽습니다. 다시 에어테이블을 선택을 하고요. 업데이트 레코드 하면 되겠죠. 아까 PAT 토큰 번호를 넣어줬기 때문에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잘 되어 있고요. 베이스 선택하고 테이블 선택하고 어느 레코드를 업데이트 할 것이냐 솔라피에서 손을 댔던 데이터들도 다 나오고요. 지메일에서 건드렸던 데이터도 다 나오죠. 맨 앞쪽에 있던 에어테이블에서 갖고 왔던 것 중에 아이디 이게 레코드 아이디니까 이 아이디를 선택해 줍니다. 에어테이블에 있는 여러 레코드들 중에서 요 앞에서 여기서 입력을 받았던 그 레코드에 대해서 어디를 업데이트 할 거냐 네임, 데이트 이런 거 업데이트하고 싶으면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자동화 완료됐다고 체크만 할 거니까 예약 확정은 원래 체크가 돼 있었을 거고 그래서 자동화 실행이 시작된 거죠. 문자 발송 완료했다. 이메일 발송 완료했다.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또 다시 자동화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에어테이블 데이터 또 가져와서 이메일도 또 한 번 보낼 거고요. 문자도 또 한 번 보낼 거고요. 그리고 에어테이블에 가서 자동화 실행 요 아로하라는 요 레코드 아이디에 대해서 요 문자 발송 부분, 이메일 발송 부분 체크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자동화 실행이라는 요 뷰에서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에는 여전히 남아있고 여기 두 개는 체크가 되어 있겠죠. 실행을 해봅니다. run once 에어테이블 데이터 가져왔고 지메일 보냈고 솔라피 문자 보냈고 에어테이블에 데이터 업데이트 했죠. 차례차례 확인을 해보면요. 이메일
이렇게 또 하나 왔고요. 아까 테스트했던 거 두 개 이어서 세 번째 이메일이 이렇게 또 왔습니다. 문자 확인해 보면 이렇게 또 하나 왔죠. 1시 2분 말고 1시 5분에 아까 받았던 문자 말고 이번에 새로운 문자가 또 왔습니다. 에어테이블에 가보면 자동화 실행 뷰에서는 없어졌죠. 왜냐? 여기가 체크되고 여기가 1이 되면 요 필터에 의해서 자동화 레디에서는 없어지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야 다음번에 메이크가 또 주기가 되어서 실행이 됐을 때 얘가 에어테이블에서 뭔가 서치하러 가면은 어디서 서치를 하는 거죠? 이 자동화 실행이라는 뷰에서 서치하잖아요. 근데 자동화 실행이 끝난 애들은 이 뷰에서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미 문자 발송이 된 애들이 또 중복으로 발송이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전체 데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문자 발송 완료, 이메일 발송 완료가 체크되어 있고요. 함수에 의해서 완료 부분에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피어로 했었던 거를 똑같이 에어테이블과 메이크 툴 조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